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의 증권맨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리콜 여파라고 봐야 될까요? 주도력 약해진 건지 5위 2차 전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특수를 잡아라. 축구하면 치맥이죠. 월드컵 특수 관련주가 장 초반에 들썩임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 테마주 성격의 종목 공략해야 될지 궁금증 많은 쪽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상황리에 폐막을 했죠. 신작 줄줄이 발표할 예정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향방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3위 게임주고요. 자,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성과 가시와 2위 포인트로 움직이는 걸까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 기대감도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요. 5G 관련주 2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우영우 돌풍 재현할까 궁금증 집중되고 있는데요. 컨텐츠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 하나씩 뜯어볼 텐데 조금 시기에 걸맞는 쪽부터 키워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장님, 저희 그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부장님께서 4위에 랭크를 시켜주신 월드컵 특수 관련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하면 부장님? 네. 치맥. 네. 맞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반짝임이 있었다가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뭐 며칠 정도는 갔지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선 어떻게 저희 전략 세워야 될지 분위기 먼저 좀 살펴주세요, 부장님. 네, 어제 사실은 뭐 개막전을 저는 어제 봤는데요. 네. 뭐 끝까지 보진 못했고 개막식까지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12시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개막식이 시작됐고 저희가 봤을 때 카타르 관련된 그 개막 전까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기본적인 테마성으로 이제 스케줄상 월드컵 특수 관련주는 일단 오전 1시에 어제 카타르 관련된 개막전이 시작되면서 주목을 끄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뭐 이제 BTS의 우리 이제 막내가 개막식 관련된 또 음악을 선보이면서 맞아요. 사실 예. 가장 또 눈에 띄는 우리가 뭐 BTS의 위상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아쉽기도 하고 다소 좀 약간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월드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온다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포커스를 잡는 부분은 뭐냐면 각 그 게임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게임마다의 시간대예요. 맞아요. 봤더니 지금 나온 것까지는 10시, 12시면 이게 네. 치맥의 시간 네, 아닙니까, 딱 부장님? 보기 좋을 시간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 관련된 월드컵이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시작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한참 자고 있는 새벽 3시, 4시 뭐 이럴 때 이제 경기가 뭐 대부분 또 하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게임도 밤 10시 그리고 두 번째 게임도 밤 10시, 세 번째 게임은 밤 12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 시간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월드컵 특수가 국내로 봐서는 황금 시간대로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그 수요가 치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 주류 이런 쪽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개연성이 사실은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 수급으로 수급이 조금 쏠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뭐 수요 창출의 이런 부분들은 이 황금 시간대라는 점이 일단은 단기적인 수요는 충분히 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말씀하셨던 가장 뭐 많이 즐기는 게 뭐 맥주와 이제 치킨 정도가 되겠고요. 사실 뭐 제주 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았고 그 외에도 일부 이제 치킨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단기적인 수급에서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3게임 이후에 16강을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뭐 조별 뭐 그쪽에서 뭐 초반에 16강 탈락이 돼버리면 또 이제 약간 기대감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치는 이제 그 단기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16강에서 이제 뭐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또 이제 약간 불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고요. 뭐 펀더멘탈리 이게 뭐 엄청나게 실적이 뭐 갑자기 뭐 30배, 40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기 테마성 주급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연말 축소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도 될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보기엔 조금 어려울까요? 사실은 뭐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근본적으로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실적단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뭐 좀 좋아지는 센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 국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월드컵 특수 관련주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사실 슬슬 올라와서 한 번쯤 저희 다뤄보고 싶었는데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2위에 올라온 5G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네옴시티의 온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단단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여기까지 보는 건지 지금 빨간불의 성격 지수 대비로 강하거든요. 하지만 5G 관련주는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냉철하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종목과 관련해서는 사실 2년 넘게 양치기 소년 업종이었죠. 맞아요. 좋아진다 이야기 된 게 2년이 넘었고 실제 뭐 실적을 열어보니까 뭐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종목까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뭐 HFR 같은 경우는 실적단도 괜찮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뭐 저점에서 2배 이상 주가가 올라온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양치기 업종처럼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었고 더군다나 뭐 KMW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올려온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수급 쪽으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차별적으로 좀 본다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HFR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실적단의 턴이 보였고요. 일부 종목들이 지금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도 상당히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보입니다. 사실 3분기 국내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상장 네트워크 장비 업체 11기, 그러니까 상위 11개사 합산 매출액이 8,134억 원, 전년비 42%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로 또 31%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도 722억 원으로 전년비 130% 증가, 그리고 전분기로도 297% 증가하니까 사실은 이번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위 11개사 네트워크 장비 전체 총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커버리지 네트워크 장비 4개사, RFHIC,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HFR 기준으로는 역대급 실적 달성이 된 걸로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대부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2년 이상 지금 수급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대차 잔고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가 심했던 종목들이 쇼커버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 빈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런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에 지금 3분기 급증을 나타내는 업체들의 실적 호전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는 상황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대다수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고 있고 적자 중에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종목이 아마 KMW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대장주로서 언급이 됐다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KMW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 가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실적 호전이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늦게 될 걸로 봅니다. 다른 업체들이 턴어라운드가 먼저 됐다면 인빌딩 관련된 쪽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요. KMW가 장비 업체 중에 가장 늦게 턴어라운드가 될 건데 이 부분도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지막 퍼즐이 KMW가 된다고 한다면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에서는 KMW가 저점에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쇼커버가 들어온다. 오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내년 초에 KMW가 미국 수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장비 업체들 실적 개선세가 이번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실적 호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좀 똘똘한 아이들부터는 이미 실적 상향이 역대급으로 내년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지금 2년 넘게 쉬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초 관련된 부분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25년도에 뭐 5.5G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정도 이루어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온다 봅니다. 근데 뭐 이럴 수 있죠. 뭐 5G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그리고 통신사들이 5G 관련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제대로 투자 캐펙스를 안 했기 때문에 주파수를 지금 이번에 뺏겼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추가적인 주파수를 뭐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센티적으로는 뭐 통신사 관련된 캐펙스 증가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캐펙스가 당초 굉장히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던 통신사들이 국내에서 조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는데 사실은 국내보다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쪽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캐펙스 증가가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서 해외 쪽 수주 기대감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캐펙스 증가보다는 해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따른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을 앞둔 부분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주를 가지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근 범위를 많이 좁혀주셨어요. 수주 모멘텀을 아는 쪽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기 한번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G 살펴봤고요. 하나 더 저희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컨텐츠 저희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자, 우영우 돌풍 또 한 번 이어질까? 그리고 이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될까? 거기에서 궁금증 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부장님 재벌집 막내 아들 일단 3회 만에 이 정도의 시청률 그리고 열기라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구간 그리고 주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도 되는 구간 맞을까요? 네, 저도 1, 2, 3회 금토일 다 봤습니다. 부장님도 다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편차는 분명히 이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은 재미 요소는 뭐 개인적으로 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송중기 배우의 복귀작이고 그다음에 JTB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드라마 부분에서 많이 깨져 있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세계 이후로 JTBC가 이제 이게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번 드라마에 상당히 좀 사활이 걸려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은 1회차가 뭐 전국에서 6.1% 시청률로 시작해서 지금 2회차가 8.8% 기록했는데 3회 만에 뭐 10% 돌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2.4%니까 3회 만에 12%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의 세계 이후에 JTBC가 상당히 고전했던 드라마 부분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시청률 부분에서는 초기 흥행도표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금토일 3회 편성을 주관했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인데 더군다나 특정한 OTT에 그냥 뭐 독점으로 주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티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OTT에 매출을 했다는 점에서도 수익을 대폭적으로 좀 다각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일본 쪽에도 2군데 정도에 또 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익 극대화에 대한 뭐 송중기 배우에 대한 뭐 이름값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에 따르면은 한한령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공개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상당히 기획사라는 제작사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실제 그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라는 뭐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국가 광파 전시 총국의 허가를 거쳐서 11월 초 탱신스팬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7년 이후에 아마 제작 또는 개봉된 한국 영화가 텐센트, 유쿠, 아이치 등의 중국 주요 OTT 플랫폼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번에 G20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한령이 약간의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번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실적 부분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 영상 컨텐츠 시장 밉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밉컴 2022에서 결국은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한 1,664만 달러 한화 약 220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영우와 같은 넷플릭스 쪽에서 컨텐츠가 상당히 성공한 컨텐츠가 선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K 컨텐츠 브랜드 경쟁력이 풀이되고 있고 예능 또한 최근에 상당히 넷플릭스 쪽에서도 한국 예능을 또 론칭하는 움직임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북미, 유럽 시장, 특히 이탈리아나 터키 등에도
상당히 지금 K 컨텐츠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다음에 일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계약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공략 포인트를 잡을 때 앞서 오징어 게임 하면은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우영우 하면은 에이스토리가 가장 반응이 세게 네. 나왔기 때문에 또 네. 한 번 레몽레인만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넓은 시장에서 다른 제작사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또 한 번 더 가거나 어디까지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야 될지 아니면 중심을 가볼지 좀 헷갈립니다, 부장님. 네. 실제 뭐 레몽레인이 제작사니까요.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일부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우영우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 시청률보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관련된 주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우영우 때는 뭐 지금 대표 여배우가 소속사가 어디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송중기 배우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말고 김래원 배우가 나오는 또 약간 소방서 관련된 네. 그 드라마가 또 있어요. SBS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작도 SBS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시청률이 12%대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그래서 그 관련된 드라마도 SBS 쪽도 약간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있고요. SBS는 기본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번 드라마가 만약에 김래원 배우가 출연하는 이 드라마가 또 10% 이상의 계속적인 고공행진을 한다면 다소 좀 SBS도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버킷 스튜디오 등등 이제 좀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그게 뭐가 확실하게 수혜주냐는 부분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좀 슬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의 이 정보력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항상 제가 항상 놀래곤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데 이슈에 따라 튀는 종목군이 많은 키워드들을 봤거든요. 자, 그럼 거기서 원픽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오늘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강한 쪽 저희가 많이 조명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뭐 컨텐츠 쪽에서 좀 찾아봤는데 사실 뭐 레몽레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컨텐츠리 중앙도 뭐 연계돼서 볼 수 있지만 컨텐츠리 중앙은 약간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번 뭐 작품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 사실은 포캐스팅이 안 되고 있어서 목표 주가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제가 좀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 쪽이 뭐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표주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와의 그 작품 공급 바인딩 계약, 그러니까 얼마까지 계약을 딱 해서 언제까지 몇 작품을 한다, 가격이 얼마다 딱 정해진 바인딩 계약이 이번 12월 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동사가 넷플릭스와 공급한 작품 대부분이 아시아권이나 서구권에서 흥행에 성공한 덕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계약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작품당 판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P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프로젝트당 마진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3년 경기 둔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편성 매출이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OTT랑 관련된 판매 호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 수익성의 버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요. 3분기 OTT 관련된 오리지널 수익성 악화가 신규 OTT로의 초기 물량 납품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3분기에 약간 좀 쉬어갔던 어떤 실적은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넷플릭스 외에도 글로벌 OTT와의 바인딩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바인딩 계약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우드 진출이 가져올 뭐 납품 편수도 상당히 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첫 허리우드 드라마인 더 빅 도어 프라이즈라는 애플 TV 쪽에 방영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우드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된 설계자들, 이 유니버셜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글아이 CBS 쪽, 그다음에 마스터마인드 CBS 쪽에 나가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구조 역시 유사할 거로 보여서 허리우드 진출작 관련된 납품 편성 확대가 또 이야기로 될 수 있겠고 여기 따라서 강한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조정 이후에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는 목표 주가는 기존의 밴드 상향 1차적인 뭐 밴드 쪽에 상단 쪽에 있는 8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3,500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그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